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보시면 페이지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입니다. 시금치 인맥을 펀치로 20개 정도 뚫었어요. 그 다음에 탄산수 나트륨 용액을 주사기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탄산수 나트륨에서 이 탄산수 나트륨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공급입니다. 탄산수 나트륨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마치 사이다처럼. 그리고 거기다가 잎을 넣었어요. 빛을 쬐줬어요. 10cm짜리 LED, 20cm짜리 LED라는 건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가깝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더 같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햇빛을 대용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빛의 세기와 광합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 빛의 세기와 광합성. 지금 똑같이 오토에 있어요. 페이지 137페이지. 빛의 세기와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시금치 안에 엽록체가 있을 것이고, 탄산수 나트륨 용액으로 이산화탄소를 채워줬고, 물은 있고, 빛을 LED 발광 다이오드로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가 더 빛의 세기가 어디게 더 가깝냐, 10cm, 20cm의 간격을 줘서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전등이 1개를 켜졌다, 전등이 2개 켜졌다, 전등이 3개 켜졌다. 이건 그렇게 되고, 얘는 빛의 세기를 가까이로 10cm, 20cm. 그러면 10cm가 더 강한 햇빛, 20cm는 좀 덜한 거, 이러겠죠. 그러면 전등이 하나 켜졌을 때는, 햇빛이 하나 켜졌을 때는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265초 걸렸대요. 근데 2개, 3개 할 때마다 뭐가 됩니까? 잎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이 더 빨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잎 조각이 도대체 왜 떠올랐을까요? 지금 이거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을 하면 뭘 얻죠? 포도당과 산소를 얻어요. 그럼 얘가 포도당과 산소, 지금 광합성을 하면서 포도당과 산소를 얻으면, 포도당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산소는 기체예요. 그러면서 얘가 산소를 얻으면서 얘가 뽀로록 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시금치 잎 조각이 빛을 받으면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소 발생량은 광합성량을 뜻한다. 그래서 시금치가 뽀로록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떠오른다는 얘기죠.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나오니까 산소로 힘으로 인해서 뽀로록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떠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더 빨리, 전등이 2개나 3개일 때 더 빠른 시간에 이 시금치 조각이 올라왔다는 건 빛의 세기가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결과는 뭐가 됩니까?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빛의 세기가 커진다.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자,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어떻게 일어난다? 활발하게 일어나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파트, 식물의 호흡 파트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지금 시험 범위가 남성중학교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미호중하고 서현중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의 호흡 볼게요.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광합성하고 식물의 호흡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빛 에너지와 플러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물로 인해서 얘가 뭐를 합니까?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산소와 포도당입니다. 산소와 포도당이에요. 그러면 산소와 포도당이 이 물질에, 그러니까 이 물질이 광합성을 하면서 얻은 물질이잖아요. 그쵸? 산소와 포도당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소와 포도당을 가지고 얘가 이 뭐를 하게 되냐면 다시 산소와 포도당을 가지고 다시 이 포도당이 에너지잖아요. 그쵸? 영양분이란 말이에요. 이 영양분을 분해합니다. 이 포도당을 분해해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 분해한 것을, 그러니까 이 분해해서 자신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시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바로 뭐라고 한다?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호흡하고 좀 다르고요. 일종의 세포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생물이 뭐를 했어요? 광합성을 해서 얻은 게 뭐죠? 산소와 포도당이죠.
그러면 산소하고 포도당이 있는데 이 포도당 산소와 포도당이 있는데 포도당은 에너지잖아요. 양분이잖아요. 이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이 본인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호흡, 세포호흡,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사용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산소와 포도당 가지고 분해를 하면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물과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네, 물과 에너지입니다. 네. 선생님, 광합성을 해서 얻은 산물이 산소와 포도당이잖아요. 그럼 식물은 이 포도당을 분해해요. 분해해. 분해하면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로 나와요? 맞아요. 이 포도당을 분해하면 막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해를 막 했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물이 나오고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너지는 바로 뭐냐면 세포가 호흡하고 세포가 성장하고 세포가 열매를 맺고 이러는데 이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사용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식물의 호흡입니다. 식물의 호흡이라고 하는 건 세포에서 양분을 뭐한다? 분해한다. 제일 중요한 단어죠. 네.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포도당 플러스 산소. 포도당과 플러스 산소는 바로 광합성으로 얻은 산물. 이걸 분해한다. 그럼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로 쪼개진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낮과 밤에 관계없이 식물은 호흡이라는 걸 한다. 식물은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 에너지를 얻는다. 식물은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분해해서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를 얻는다. 자, 그러면 식물이 호흡하는 시기는 바로 낮과 밤 관계없어요. 다 해요. 장소는요, 모든 세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니네 광합성은 어디에서만 했어? 엽록체가 있는 어디에서? 공변세포에 있는 엽록소에서만, 엽록체에서만 했잖아. 하지만 호흡은 어디서 한다? 모든 세포. 언제 한다? 낮과 밤 상관없다. 그럼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 한번 볼까요?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바로 뭐냐면 산소와 포도당입니다. 그럼 이걸 분해하겠죠? 포도당을. 그래서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건 뭐다?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입니다.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는 뭐다?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광합성으로 생산되거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산소는 들어왔을 거고, 포도당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고, 이산화탄소는 이제 이거를 분해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호흡으로 통해서 광합성을 이용되거나 또는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된 거, 이산화탄소. 또 식물에서 사용되거나 방출된 거, 또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는데 생명활동에 이용되죠. 에너지는요, 우리 에너지는요,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는 생명활동에 제가 이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확인이라는 거. 자, 이거 교과서에 보겠습니다. 이게 나와요. 교과서 한번 볼게요. 에너지, 식물의 호흡과 에너지입니다. 식물은 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요. 호흡이란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호흡이란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자, 식물의 호흡 과정에서는요, 포도당과 산소를 분해해서 에너지, 물, 이산화탄소를 얻는 과정입니다. 식물의 호흡은 뿌리, 줄기, 잎 등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호흡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주로 잎의 기공을 통해 받아들이고 내보내집니다. 안 어렵죠? 네. 자, 식물의 호흡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시험입니다. 실험이에요. 지금 가의 수조, 나의 수조가 있죠. 석회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 석회수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럼 이거 뭐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 햇빛이 없네요. 광합성 아니네요. 그러면 식물이 있네요. 그럼 식물은 뭐예요? 호흡해요. 그럼 얘는 뭐를 갖고 있다? 포도당과 산소를 갖고 있다. 포도당과 산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낮이든 밤이든 뭐를 한다? 광합성을 하는데 빛이 안 보인다. 좀 뭐 어둡게 해주던가 했겠죠? 네. 자, 밀봉했고요. 어두운 곳에, 맞아요. 어두운 곳에 놓네요. 그쵸? 이거는 광합성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놔뒀어요. 그럼 얘가 뭐를 한다? 호흡을 한다. 호흡을 한다. 밤과 낮 상관없이 하는 게 뭐야? 호흡이야. 모든 세포에서 해. 그럼 이 호흡을 할 때 필요한 건 뭐야? 포도당과 뭐지? 포도당과 뭐지? 산소. 그럼 이 포도당과 분해되면서 뭐로? 자, 뭐로 빠르냐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야? 물. 그 다음에 뭐야? 에너지. 그치? 다른 건 잘 안 보일 수 있으나, 뭐 이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뭘 통해서? 석회수를 통해서 바로 보인다. 어떻게? 뿌얘진다. 나는 그대로 있고.
자, 빛이 없을 때는 광합성을 안 할 때 식물의 잎에서 방출되는 기체는 바로 뭐다? 이산화탄소다. 빛이 없을 때 식물에서 방출되는 건 뭐다? 이산화탄소다. 그럼 얘들아, 밤에 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 걔네들도 호흡하고 있으니까 뭘 뽑아내겠어? 이산화탄소 뽑아내겠네, 밤에는. 그치? 석회수가 뿌옇게 변했다라는 건 뭐를 했다? 식물이 뭐를 했다? 호흡을 했다. 식물이 호흡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뿌리, 줄기, 잎이 자라고, 이 식물이 호흡을 통해서 받은 에너지는 이런 거, 자라고 꽃이 피는, 열매를 맺는 생명활동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얘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호흡한다는 얘기입니다. 짝 스탑 하시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게 느껴지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물에서는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근데 호흡은 빛이 있을 때는 없을 때 다 항상.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과정이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과정이고,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자, 광합성으로 인해서 얻은 포도당과 뭐예요? 산소는, 그쵸? 지금 우리 친구들 광합성을 할 때 빛이 있을 때 이산화탄소, 빛하고 뭐예요? 물 해서 얻는 게 뭐죠? 산소와 포도당을 얻었잖아요. 이건 광합성입니다. 근데 밤에는요, 이 포도당과 산소가 이제 합쳐져서, 포도당과 산소가 합쳐져서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얻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다? 호흡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은 광합성이고, 양분을 이용하여 분해할 때 생명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건 바로 뭐다? 호흡이다.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지만, 호흡을 할 때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낮이에요.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해요. 밤이에요. 호흡만 해요. 식물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은 생물의 호흡에서 사용되고, 생물의 호흡으로 생성된 물질은 식물의 광합성에 사용된다. 다시, 식물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은 생물의 호흡에 사용되죠. 포도당, 산소. 생물의 호흡으로 생성된 물질은 식물의 다시 광합성으로 사용된다. 다시요. 식물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이 뭐였어요? 포도당과 산소예요. 근데 포도당을 분해해서 호흡에 사용되죠.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생물의 호흡으로 생성된 물질이 뭡니까? 생물의 호흡으로 생성된 물질은 뭐였습니까? 이산화탄소였고 뭐였어요? 이산화탄소, 물, 뭐였어요? 그리고 에너지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뭐에 이용이 됩니까? 다시 뭐에 이용이 됩니까? 광합성에 이용이 되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이해되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네, 중요합니다. 이거. 네. 식물은 빛이 강한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광합성해야 되니까. 그리고 산소를 방출하죠. 근데 빛이 없는 밤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뭐하죠? 방출합니다. 밤에는요, 호흡을 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다시 O2입니다. 이산화탄소 확인. 이 페트병의 가와 나에서 봤을 때 아까랑 똑같은 실험입니다. 그럼 가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금치가 있으니까 호흡을 하여 어두운 곳에 놨을 겁니다. 맞죠? 어두운 곳에. 그래서 얘는 광합성이 아니라 뭐를 할 거다? 호흡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건 뭐다?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가에서는 뭐 석회수가 뿌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광합성하고 호흡입니다.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가 있는 세포. 엽록체가 있는 세포 어디예요? 공변세포. 자, 호흡은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 광합성은 낮에, 호흡은 항상.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흡수시켜야 광합성 하잖아요. 산소를 그리고 방출하죠. 그쵸? 근데 호흡은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우리랑 똑같이 호흡한다는 거. 자, 양분과 에너지. 광합성은요, 양분을 합성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죠. 근데 호흡은 양분을 분해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낮과 밤의 반대로라는 것이 바로 식물의 기체교환입니다. 낮은, 봐봐, 빛이 강할 때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겁니다. 근데 밤에는요,
절대 광합성을 안 합니다. 뭐만 일어난다? 호흡만 일어난다.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우리랑 똑같죠, 호흡하는 거. 그쵸? 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거 두 개 다 설명 같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거 먹고. 바로 광합성 산물의 이동 저장 사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땅콩이나 이런 거 많이 먹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깨 좋아하나요? 선생님 깨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여기 참깨 뭐 이런 거, 땅콩, 그쵸? 지금 여기에 몇 개가 있냐면, 책을 한번 스탑하고 좀 교과서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양파, 옥수수, 콩, 포도, 땅콩, 고구마, 깨예요. 얘네들이 호흡을 할 거예요. 그쵸?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한다고요. 그럼 호흡으로 인해서 또는 광합성으로 인해서 양분이 저장되잖아요. 그쵸? 녹말로 저장된다고 얘기했잖아. 포도당이 녹말로 저장된다고. 그치? 그런데 그 포도당이 녹말로 저장될 때 얘네들이 각자 저장되는 공간이 있어요. 식물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녹말이 얘네들 식물에 따라서 포도당이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녹말이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뭐냐면 단백질이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실래요? 땅콩은요, 씨예요. 저장된대요. 양분이. 광합성해서. 아니면 광합성해서 저장이 되겠죠? 근데 씨하고 씨에 지방과 단백질로 전환돼서 저장한대요. 신기하죠? 양분을 광합성을 해서 이 땅콩은 씨에 지방하고 단백질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자, 고구마는요, 뿌리예요. 녹말을 저장한대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식물 잎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잎에서 사용하거나 일부가 녹말로 바뀌어 저장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에 해봤더니 그 광합성한 애들 보면 무슨 색깔로 변했어요? 청藍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녹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엽록체에 저장된 녹말은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 체관을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포도당으로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얻잖아요. 그럼 물에 잘 녹는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됐다가 밤이 되면요, 그 녹말이요 다시 설탕으로 바뀌어요. 설탕으로 바뀌어서 체관, 물관 아니고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운반되는데, 그때 운반된 설탕은 녹말이나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졌던 그 양분이요, 그 설탕이요, 어떤 식물에 따라서 이건 녹말로 어떤 건 뭐예요? 지방하고 단백질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대요. 어떤 건 녹말, 어떤 건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잎, 열매, 뿌리, 줄기 등 여러 기관에 저장된대요. 그러니까 저장되는 것도 다르고, 그 설탕이, 그 광합성으로 인해서 저장된 설탕이 형태가, 그 설탕이 다른 형태로 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옥수수는요, 광합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양분이요, 바로 열매에 저장이 된대요. 근데 그게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양파는요, 광합성을 해서 그 만들어진 포도당이 비늘 잎에, 여기 잎에 저장이 되는데 그게 포도당으로 저장된대요. 땅콩은 그 광합성으로 얻은 에너지가 씨에 지방과 단백질로 전환되고요. 포도는 열매에 포도당으로 저장되고요. 콩은요, 씨에 단백질로 전환돼서 저장되고요. 깨도 씨의 지방과 단백질로 전환해서 저장되고, 고구마는 뿌리에 녹말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이 광합성의 산물과 이동과 과정은요, 지금 이거 물관 보이시죠? 잠깐 보세요. 이게 우리 몸에, 선생님이 지금 지난번에 어제도 설명했지만 지금 선생님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에는 뭐가 있을까요? 피가 있죠. 피가 쭉쭉쭉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얘는 식물이에요. 식물에는 관이 2개 있어요. 맨 왼쪽에는 물관, 맨 오른쪽에는 뭐예요? 잎과 가까운 쪽에는 노란 거, 여기는 체관. 물관은 물만 다니고, 노란 거에는 영양분이 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쵸? 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잎의 기공세포를 통해서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는 거죠. 그러면 빛의 에너지 이산화탄소가 들어갔다가, 이건 이산화탄소일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산소. 그쵸? 산소를 포도당과 산소를 뽑아내는 거죠.
이산화탄소 들어갔다가 공변세포로 기공으로 통해서 그리고 산소가 나오는 거죠. 포도당하고. 근데 포도당은 저장이 되죠. 다시 나가서 어디로 가요? 설탕. 자, 포도당이 뭐로 바뀌어서? 녹말로 바뀌어서. 그쵸? 저장을 했다가 밤이 되면 뭐야? 설탕으로 바뀌어서 어디로 가? 잎으로도 가고 어디로 가? 뭐 뿌리에도 가고. 그래서 다 저마다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거 표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광합성한 거잖아요. 물, 이산화탄소 필요하죠. 비대너지.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 얻었죠. 그쵸? 그럼 산소 나오고 기공을 통해서 포도당은 녹말로 전환되죠. 밤에는 설탕으로. 그래서 체관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식물에 저장된 양분의 일부는 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인다. 또한 식물의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되거나 동물의 먹이로 이용된다. 따라서 광합성은 식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양분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광합성 결과 발생한 산소는 식물뿐 아니라 여러 생물의 호흡에도 이용된다는 거죠. 중요하죠. 만약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동물도 식물로부터 양분과 산소를 얻을 수 없다. 동물도 식물로부터 양분과 산소를 얻을 수 없다. 식물과 동물 모두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체관을 통해서 식물체의 각 부분으로 운반된다. 식물체에서 광합성 결과 얻은 양분을 저장하는 기관은요, 잎이나 열매입니다. 뿌리도 되죠. 그렇죠, 보통. 광합성 결과 잎이나 열매나 뿌리 다 되죠. 씨에도 되고, 씨, 뿌리, 열매, 잎 여기저기에 다 저장이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 요게 마무리인데요. 이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 말씀드린 거고. 밤에 자, 광합성으로 저장된 게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게 포도당. 저장되는 건 녹말. 밤에는 설탕. 설탕이 나중에 각각의 다 그 뿌리나 줄기, 열매, 씨로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되는 것도 뭐에 따라서 그 식물에 따라서 녹말이냐 포도당이냐 설탕이냐 단백질이냐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아까 봤어요? 그쵸? 포도당이 녹말로, 녹말이 설탕, 그쵸? 그래서 체관을 통해서. 그래서 감자는 녹말로, 뿌리에, 사탕수수는 설탕으로, 포도당은 열매에, 콩은 단백질로, 깨는 지방으로.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깐만요. 이게 씨죠. 씨. 땅콩은 씨. 그 다음에 콩도 씨에 저장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깨도 씨. 포도는 열매. 비늘잎. 열매. 얘는 뿌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